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시누이랑 맞고소 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현재 그 상황인데 여러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저랑 시누이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시누이가 저희보다 먼저 아이를 낳았고 육아 도와주신다고 시어머니가 시누이네에 들어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들어오시게 되니 평수 문제로 시누이가 급하게 이사를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저희 아파트 단지였고 그렇게 어찌저찌 가까이 살게 되었네요. 이 정도만 설명하고 바로 본론부터 쓸게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 몰래 들어와 냉장고를 자꾸 털어가길래 복수한답시고 설사약을 넣었는데 저를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저는 절도죄로 맞고소할 생각이고요. 어찌된 사연이냐고요? 시누이가 원래 어머니 음식을 좀 싫어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을 오래 하셨는데 그 영향인지 밑반찬이나 요리들이 살짝 짜고 자극적이셨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가족들이 말려서 음식 간이 많이 약해졌는데 시누이는 여전히 성에 차지 않았나 봐요. 저희야 어쩌다 한번 먹는 거라 그런지 시댁 가게 되면 시어머니 음식 엄청 맛있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한 그릇 싹싹 비워 먹는데 시누이는 늘 똥 씹은 표정으로 젓가락질하면서 새 모이만큼 집어먹곤 간이 너무 세다며 꼭 한마디 거들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기분 안 좋으시죠. 그래서 식탁에서 갑자기 어머님과 시누이 싸움이 나서 저희 멋쩍게 일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면 저희 친정엄마는 완벽하게 건강 식단으로 요리하시거든요. 간도 거의 하지 않으시고요. 그나마 음식에 넣는 소금도 직접 만들어 드세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간수 내리고 볶고 한 번 더 살짝 씻은 다음 무슨 약재 넣어 또 볶고 하는 과정을 엄청 오래 하세요. 저희 엄마가 만든 소금 보면 짠맛이 진짜 적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척들이 저희 친정엄마 소금을 그렇게 성인병에 좋은 약소금이라며 한 바가지에 막 10만 원 주고 사실 정도예요. 아무튼 저희 친정엄마는 설탕도 소금도 적게 넣으시고 영양소 파괴되지 않을 정도로만 딱 열을 가해서 요리하시는 편이라 솔직히 요리가 아니라 약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저도 소화기관 엄청 건강하고요. 커오면서 잔병 치레도 거의 안 했어요. 정말 감사하죠. 저 두 아이 낳고 회복도 빨리 한 비결은 저희 친정엄마의 산후조리 덕분인 것 같아요. 몸에 좋다 하는 보양식 위주로 삼시세끼 차려주셔서 기력 회복에 엄청 도움됐거든요. 산후풍도 전혀 없었고 지금도 나이에 비해 건강도 좋고 피부도 좋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저 둘째 낳고 산후조리 해주신다고 친정어머니가 집에 오셨을 때 시누이 부부가 한 번 와서 어쩌다 친정엄마랑 다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시누이가 음식 맛보고 눈에서 하트가 나오더군요. 저희 친정엄마 요리 솜씨 대박이라며 이런 식자재는 어디서 공수해 오신 거고 육수며 양념은 어떻게 만드신 거냐고 꼬치꼬치 캐묻더군요. 저희 엄마가 도로와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직접 채소 키우시고 좋다는 비료 듬뿍 약도 최소한으로 쳐가며 키우셨는데 그 채소 갖고 와서 요리한 거다. 속초에서 아는 사람한테 직거래로 수산물 택배받는다. 육수는 유기농 채소 3일 구워서 만든다 등등 엄마의 정성 가득한 요리 비결 듣고 감탄을 금치 못하더군요. 간도 딱 자기한테 맞는다며 먹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대박이라고 입을 다물지 못하더군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일어났습니다. 시누이가 저희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늘어나더군요. 같은 아파트 단지이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서로 왕래할까 말까였는데 주말마다 연락 와선 올케 뭐해? 올케 집에서 밥 좀 먹어도 돼? 하며 곰살맞게 굴곤 했죠. 저희는 워낙 무던한 성격이라 집에 누가 와도 그러려니 하기 때문에 오라고 했죠. 시누이가 집에 오더니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반찬 좀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친정엄마로부터 온 반찬 택배가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냉장고에 그득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여섯 가지 꺼내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환호성을 지르며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처음엔 기분 좋았죠. 저희 친정엄마 요리에 저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잘 먹으니까요. 특히 저희 친정엄마가 우엉채에 마늘즙을 숙성시키고 직접 담근 약간장으로 조리신 반찬이 있는데 그걸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요리 방법 알려주니 그렇게 귀한 거였냐며 거의 식탁에 얼굴을 받고 바닥까지 싹싹 긁어먹더라고요. 그러더니 냉장고에 혹시 여분 더 있냐고 하면서 그것까지 다 먹더군요. 그것도 냉장고에 서서 허겁지겁. 그렇게 식탐 부리는 시누이 모습 처음 봤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누이가 집에 가서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냈나 봐요. 저희 친정 엄마처럼 요리해달라고 졸랐나 봅니다. 안 그래도 두 집이 같이 사시면서 트러블이 많이 생겼거든요. 시누이가 처음엔 맞벌이 하면서 아이 키우는 거라 시어머니가 도우신다고 합가하신 거였는데 합가하자마자 시누이가 일을 관뒀어요. 그러면서 다시 일을 구하지도 않고 시어머니가 해주시는 밥 먹고 빨래 해주신 옷 입으며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일 관둬서 수입 줄었다는 핑계로 시어머니께 약속했던 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팍 줄여드렸다더군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복장 터지시죠. 한 달 50만 원에 딸, 사위, 손자 먹을 것 챙기고 살림하느라 밤낮 주말 없이 일하게 되셨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워낙에 할 말 안 참는 성격이신지라 두 분이 많이 싸우셨고 결국 시어머니가 다시 나가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별일 많았어요. 저희가 싸움 말리러 간 적도 있고요. 시어머니가 엉엉 우시는 거 보고 저희 남편이 시누이에게 엄청 화도 냈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랑도 사이가 안 좋아질 뻔했는데 뭐 어찌저찌 다시 좋아졌습니다. 요리에 문외한이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댁으로 돌아가시자 더욱 저희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연락해서 저희 집에서 밥 먹는 게 한 반년 정도 되어가니 저도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형님, 바깥에서 사 먹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직접 요리 연습해보시는 건 어때요? 아, 알잖아. 난 진짜 요리에 젬병이야. 인터넷 보면 이거 적당히 넣으세요, 저거 적당히 넣으세요 그러잖아. 난 그 적당히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맛이 이상한가 봐. 하며 호호 웃곤 했습니다. 시누이는 저희 집에서 밥 먹을 때 식탐을 엄청 부렸어요. 친정엄마가 해준 음식만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선 그릇을 싹싹 비워내곤 했습니다. 게다가 친정엄마가 보내주신 삼계탕을 데워 내놓은 적이 있는데 그 닭이 각종 약재 먹여 키웠다는 이야기 하자마자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더군요. 그날 저희 가족은 죽만 겨우 먹었어요. 그런 식으로 몸에 좋은 건 눈까지 반짝이며 앞뒤 안 가리고 먹더군요. 시누이는 처음에는 저희 집에서 제가 차려준 밥만 먹더니 어느 날부터는 냉장고를 직접 열어서 이 반찬 달라 저 반찬 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아예 집에서 락앤락통을 가져오더라고요. 당연한 듯이 몇 가지 덜어가려고 하길래 제가 강하게 제지하니 그 다음부턴 좀 자제하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이 사실 알고 시누이네도 먹으라고 좀 더 여유있게 해줄까 하시는 걸 제가 만류했습니다. 시누이 성격상 한두 번의 호의가 당연한 권리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하다못해 인터넷 뒤져서 건강식 요리 반찬 배달집도 알아다 전화번호를 여러 개 준 적도 있어요. 시누이가 몇 번 배달해 먹더니 영 안 맞는다고 하대요. 그러더니 주말에 저희 집 와서 한두 끼 먹는 게 거의 지정 스케줄이 된 듯 했습니다. 저희가 놀러가서 집에 없어야 안 오곤 했죠. 그렇게 되니 남편도 저도 스트레스가 점점 누적이 되어서 시누이한테 너무 자주 오시지 마시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거의 8개월 참다가 말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주말에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고 한 번 오시면 몇 시간씩 계시니 저희 일정에도 자꾸 부담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처음엔 얼굴이 굳더니 이내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정말 주말에 저희 집에 안 왔어요. 그렇다고 아예 연락을 끊은 건 절대 아니었고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잘 해결된 듯 했어요.
여전히 가끔 두 집이 합쳐 놀러 가기도 했고 바깥에서 외식도 하며 사이 유지하되 저희 집에는 안 왔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던 저희가 주말에 근교 어린이공원에 놀러가 있을 때 시누이인 애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희 뭐 하냐길래 나와 있다고 하니 알겠다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뒤에 또 연락이 와선 간장게장 맛집에서 좀 포장해 왔는데 많이 남는다고 저희 나눠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고리에 걸어두면 상할 것 같으니 냉장고에 넣어주겠다고 하길래 나중에 주시라고 했더니 이미 저희 집 앞에 와 있고 다음 일정이 촉박해서 빨리 자리 떠야 한다고 저를 재촉하길래 얼떨결에 알겠다고 하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게 문제의 시발점이 될 줄은 정말로 몰랐네요. 저희 친정엄마는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반찬 택배를 보내주십니다. 그 일정을 시누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저희 집 온 적도 많고요. 아무튼 그날도 택배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고 다음날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반찬들 양이 굉장히 적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처음 서너 번까지는 이상하다, 냉장고가 망가져서 숨이 죽었나 생각했네요. 제가 처음 넣어놓은 양의 3분의 1이 줄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마늘 반찬 때문에 확실히 이상한 걸 알게 되었죠. 친정엄마 반찬 중에 엄마가 직접 만드신 흑마늘 반찬이 있었는데 제가 냉장고에 넣으면서 몇 알 먹었고 남편 입에도 넣어주느라 반 정도 비운 채로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흑마늘이 달랑 3알만 남겨져 있더라고요. 애들은 아직 어려 그쪽까지 손도 안 닿고 젤리나 꺼내 먹을 줄 알지 흑마늘을 먹을 리는 없고 남편한테 물어보니 남편도 제가 주는 거 말곤 꺼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간 비밀번호 알려준 시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건 분명 시누이가 가져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말하니 처음엔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면서 시누이 편을 들더니 제가 계속 의혹 제기하니까 그럼 본인이 한번 물어보겠다더군요. 시누이에게 비번 알려주고 안 바꾸셨는지 궁금하실 텐데 사정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7살인데 가끔 같은 라인 친구들 집에 혼자 놀러 나갔다 오곤 해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한번 바꿨는데 아이가 헷갈려서 집에 못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가 비번 바뀌는 것에 예민해해서 쉽게 바꿀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가 설마 아무도 없는 빈집에 또 들어올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예상대로 시누이는 노발대발하면서 자기 아니라고 했대요. 자기가 도둑도 아니고 왜 빈집 들어가서 냉장고 털어먹겠냐면서 화를 엄청 냈다면서 저한테 진짜 실망이라고 전해달랬다네요. 저는 그동안의 이상한 점들을 꼬집으며 이건 시누이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 시누이의 그 반응에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그치만 당장 증거 하나 없는데 몰아붙이긴 뭐해서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누이가 옳게 친정엄마 음식 하나 가지고 유세 떨더니 이제 나를 거지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남의 집 음식 먹으면 맛있다고 하지 맛 없다고 해? 사실 사돈 어르신 음식 별로였어. 네? 아니 그렇다고 저희 친정엄마 음식을 폄하하실 필요까진 없잖아요. 1년 동안 잘만 드셔놓고선 먹으러 오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 딴소리야? 인성 대박이다 옳게. 네? 말 다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옥신각신 다투게 되었어요. 흥분한 시누이가 저에게 급기야 무슨 년 하면서 욕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까지 끼어들어 큰 싸움이 되었어요. 아주버님은 싸움을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저희였어요. 이렇게 된 거 남편이 엘리베이터 CCTV를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가 저희 집에 몰래 왔었으면 엘리베이터 탄 게 찍혔겠죠? 그렇게 남편이 씩씩대면서 경비실에 찾아갔는데 그런 일로는 쉽게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도난당한 것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그렇게 인력 낭비할 수 없다고 하여 아쉽게도 CCTV는 못 봤고요. 그렇게 저희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시누이에게 감정이 있긴 했어요. 시누이가 원래 이기적인 성격이고 시어머니를 너무 부려먹어서 남편이 한 소리 한 적도 많고
아주버님, 그러니까 남편이 매형에게 실망한 일이 있어서 솔직히 저 때문에 서로 얼굴 보고 사는 거였죠. 자주 싸웠지만 각자 가정이 생기니 겉으로는 사이 좋은 척 한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찬 싸움으로 이어진 다툼이 정말 심각하게 커졌습니다.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 쓰지만 신우이가 저더러 싸가지 없는 년 어쩌고 하면서 욕 섞인 문자도 새벽에 보낸 적도 있고, 남편 퇴근할 때까지 지하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우이가 갑자기 남편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저희 아이들 우연히 만나면 아이들 인사도 씹고 눈 흘기며 지나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화가 났어요. 아무리 어른 싸움이어도 고모된 자로서 조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하다니요. 애들은 죄가 없잖아요. 저는 신우이한테 아무리 감정 있어도 시조카한테는 애써 웃으면서 인사 받아줬었는데요. 여기다 글 쓰면 댓글 만선 될 만한 사건들 많습니다. 금전적인 피해도 준 적 있고요. 아무튼 진짜 짜증나서 남편이랑 이사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스트레스 받는다며 누나랑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친정엄마의 반찬 택배가 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냉장고에 정리하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반찬이 반은 줄어있더라고요. 남편 당연히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신우이한테 찾아갈까 하다가 이번엔 제대로 증거 잡아보자고 해서 남편이랑 상의하고 부엌이랑 거실에 CCTV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친정엄마 택배 오시는 날 제대로 녹화해보자고 하고 시간을 기다렸죠. 드디어 엄마 택배 오는 날이 왔고 냉장고에 제대로 정리한 뒤 저와 남편은 출근, 아이들은 등원하느라 집을 비웠습니다. CCTV 켜놓고요. 그날 집에 와서 냉장고부터 열어보는데 예상대로 음식이 또 줄어있더군요. 바로 CCTV USB 열어 노트북 켜고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신우이였어요. 한 손엔 장바구니 들고 익숙한 듯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간도 크지. 한번 저희한테 의심받은 상태였는데 또 오다니요. 미친 건가 싶더라고요. 신우이는 잠깐 거실 이곳저곳 살펴보더니 이윽고 바로 부엌으로 와서 냉장고를 활짝 열더군요. 그리고는 부엌에 있는 반찬통을 모두 스캔하더니 하나하나 식탁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져온 락앤락통에 음식을 하나하나 다 담는 거 있죠? 진짜 소름 돋았습니다. 마지막 반찬까지 양껏 옮겨 담더니 젓가락 한번 쓱 빨아 수저통에 넣더라고요. 그거 보고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바로 수저통에 있는 젓가락들을 몽땅 싱크대에 쏟아 부었습니다. 남편이 그거 보고 열받아서 바로 신우이 집에 가려는 걸 제가 막았어요. 솔직히 너무 복수하고 싶더라고요. 신우이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고 금전적인 피해도 봤을 뿐더러 아이들도 상처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유치하게 나가고 싶어졌어요. 흔히 장난으로 저주할 때 3대가 설사해라 하잖아요. 우리 엄마 음식 훔쳐먹었으니 설사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심호흡 한번 하고 약국에서 변비약을 샀습니다. 효과 좋은 걸로 받아왔고 그 다음 친정엄마 반찬 왔을 때 저희 먹을 것들은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신우이가 가져갈 만한 것들에 약을 탔어요. 티날까봐 물에 잘 개어서 골고루 섞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했고 결과적으로 신우이는 3번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어느 날 마감 때문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데 신우이에게 전화가 와선 저희를 글쎄 상해죄로 고소하겠다며 전화를 확 끊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 물어도 대답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그날 아이들 부랴부랴 하원시키고 급하게 집에 왔는데 세상에 싱크대 안에 반찬들이 마구 뒤섞여 버려져 있더라고요. 열받아서 바로 CCTV 확인했어요. 영상은 이러했습니다. 예상대로 신우이는 또 왔고 당당하게 마음에 드는 반찬 골라 몇 가지 담아가더군요. 마지막에 닭곰탕을 좀 담더니 맛을 보더라고요. 맛있는지 스마트폰까지 하면서 꽤나 오랫동안 많이 먹던데요. 한 3분쯤 먹었나? 갑자기 신우이가 고개를 갸웃하더라고요. 약에 약간 민트향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냄새가 났는지 한 번 더 먹어보고 또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닭곰탕을 한 1분가량 자세히 보면서 뒤적거리더니 갑자기 닭곰탕을 싱크대에 던져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들을 다 꺼내 그렇게 싱크대에 모두 쏟아버리고 씩씩대며 나가더라고요. 황당했습니다. 남편이랑 신우이한테 찾아가서 따졌어요. CCTV에 당신이 한 짓 다 녹화되어 있다고. 그랬더니 신우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자기가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가는 거 알면서 거기다가 설사약을 탔다고. 고의성 다분하니까 상해죄로 고소할 거라며 저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길래 왜 도둑고양이처럼 숨어 들어와서 음식 가져갔냐고 하니 가족끼리 음식도 못 나눠 먹냐면서 그건 법적으로 아무 죄가 성립이 안 될 거래요. 자기가 한 달 동안 얼마나 설사를 많이 했는지 아냐며 우리 집에서 가져온 음식들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걸 싹싹 긁어먹었고 이유 모를 복통과 설사에 계속 시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닭곰탕에서 덜 녹은 변비약을 발견하고 그동안 본인이 설사했었던 이유를 알게 된 거죠. 본인이 설사 때문에 달리던 버스에서도 급하게 내려 얼마나 망신당한 줄 아냐며 입까지 부득부득 갈며 소리치더군요. 고소하겠다며 적반하장으로 길길이 날뛰는 신우이에게 너무 황당해서 제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라고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가 정말 저희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상해죄로요.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변비약을 넣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될 거라네요. 남편이랑 같이 서류 보다가 황당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자긴 절대 안 봐줄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일 큰 벌 받게 할 거라며 큰 소리 치네요. 저희는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로 맞고소하려고 변호사 선임해서 준비 중입니다. 형사로 먼저 넣었더니 저희가 비번 알려준 것도 있고 친족 간 다툼이라 민사로 가는 게 좋겠다며 그렇게 하려고 해요. 신우이에게 우리도 고소할 거다 각오하라고 전화 오니까 니네가 뭘 잘했다고 고소하냐며 방방 뛰네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도 고소 취하할 거니까 집안 싸움 그만하자고 하네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솔직히 다 내려놓고 말하겠다면서 본인이 아이 낳고 건강이 안 좋아졌는데 저희 친정엄마 음식 먹고 갑자기 기력이 확 솟아나는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더 우리 친정엄마 음식에 집착하게 됐다는 말을 돌려 말하던데 저는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사과라도 한마디 섞으며 말하면 모르겠는데 그저 당당해요. 저희 생각엔 본인이 더 불리하니까 이제 와서 꼬리 내리는 것 같은데요. 글로 큼지막한 일들만 쓰니까 좀 두서없네요. 디테일한 부분이나 저희 신상 드러나는 부분들은 생략했어요. 꽤 오랜 시간 벌어진 사건입니다. 혹시 가족 간 맞고소 하신 분들 계신지 궁금하네요. 시댁에서도 신우이 대신 사과한다시며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하셨는데 저보다 남편이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내내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글 써보네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된 워킹맘이고요. 남편에겐 위로 누나,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님은 30년 동안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 하셨고 지금은 쉬고 계십니다만 지방에 3층짜리 작은 꼬마 원룸 건물 하나 있는데 많이 올라서 현 시세로 4억 2천 정도 합니다. 지금 이자와 월세 포함해서 월 400 정도 수익 보고 계시고요.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형님은 결혼 안 하고 자기 사업하시며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는 골드미스예요. 돈도 많이 버셨고 또 그만큼 많이 모아두셨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가끔 100만 원씩 턱턱 용돈 주실 정도로요. 저희도 약사부부라 월 1000에서 1500 정도는 벌어 형편이 괜찮은 편이지만 형님께서는 그냥 조카 아끼는 마음에 챙겨주시는 거라며 늘 그렇게 저희에게 잘 베풀어 주세요. 저희도 그만큼은 아니지만 성이 열심히 보이며 답례했고요. 형님과 저희는 사이가 참 좋습니다. 다만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 아니다. 얼마 전 결혼하셨으니 그냥 편의상 시동생이라고 할게요. 시동생이랑은 남편부터 사이가 원래 좋지 않았어요. 형님, 남편 모두 공부 잘하고 집에서 순한 편이었는데 시동생만 그렇게 학교 다니며 내내 사고치고 공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아 거의 반성적 깔아줄 정도였다네요. 안 해본 가외도 없고 학원도 많이 보내봤지만 거기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내내 놀기만 했고 고3 때는 갑자기 오토바이 바람이 불어서 친구들과 몰래 돈 훔쳐 모아 바이크 사서 강변 달리다 사고가 났대요. 그게 수능 3일 전이었고 시험도 못 치고 병원에 있었다네요. 고등학교는 겨우 졸업했고 대학교는 다니지 않는 대신 세계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경험을 쌓겠다며 20살 되자마자 시부모님한테 세계 여행비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네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혼내시며 시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동안 내내 사고친 거 뒷수습 해주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고 정신도 못 차린 것 같은데 정 여행하고 싶으면 네가 돈 벌어서 알아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발단이 되어 큰 싸움이 됐고 한 달 동안 사이 안 좋게 지내다가 시동생이 집을 아예 나갔다고 하네요. 시아버지는 싹수 노란 놈 하시며 지 앞길 지가 알아서 살아갈 거라며 관심을 끄셨고 마음 약한 시어머니는 시동생 포기 못하겠다며 뒤로 자주 연락하시고 이따금 용돈도 보내주셨다네요. 그렇게 20대 내내 집에 발길 한 번 들이지 않았던 시동생이었대요. 시아버지가 뇌혈관 문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시고 큰 수술도 받으셨을 때가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이제 자기 아버지 아니라며 매정하게 안 왔다고 하네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는 시동생이었죠.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도 막내 아들에게 크게 실망하셨고 이따금 100만 원씩 보내던 용돈도 아예 끊으셨다네요. 남편이 그렇게 사는 시동생이 너무 답답해서 작정하고 찾아갔는데 어느 항구 도시에 정착해 있더래요. 뭘 하는진 제대로 모르겠지만 아무튼 불법 무역 관련된 일을 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남편이 그때 시동생에게 정신 차리라며 한 소리 했는데 자기 일에 상관 말고 각자 인생이나 살으라며 이제 본인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어머니마저 돈을 안 보내주니 악에 받쳐서 그랬는지 아무튼 남편한테도 굉장히 매몰차게 대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결혼식에도 안 왔죠. 남편도 그냥 시동생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했어요. 연애 때도 사진만 몇 번 봤지 한 번도 시동생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시부모님도 이제 아예 없는 자식 치겠다며 그냥 마음을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으셨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신상 문제로 모두 쓰진 못하고요. 아무튼 시동생은 그렇게 집안에서 골칫덩이였습니다. 그렇게 없는 사람처럼 지낸 지 오래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시동생 연락이 왔다더군요. 본인이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됐다면서 이렇게 연락해서 미안하지만 축하해줬으면 좋겠다고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전에 본 적 없이 예의 바르게 보냈기에 남편이 그걸 보고 드디어 정신 차린 건가 싶어서 눈물도 찔끔 흘리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했고 형님이랑 남편이 같이 시동생 있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결혼한다고 연락도 왔고 이제 어떻게 사는지 좀 알아야겠다 싶은 거죠. 아무리 그동안 연락 안 하고 지냈어도 소중한 핏줄이니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누나와 형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려가서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랍니다. 결혼할 사람이라며 소개시켜준 예비동서는 임신 초기 상태였고 둘 다 제대로 된 직장 없이 시동생만 근근히 그 불법 무역일 하며 한 달에 100에서 150 정도 겨우 가져오는 정도였고 예비동서는 직업도 없었답니다. 심지어 카드빚도 1,500인가 있다고 하대요. 형님이 그 꼴 보니 가슴이 답답해서 애도 생겼는데 계속 이렇게 망나니처럼 살 거냐며 호되게 혼내셨다네요.
시동생은 그냥 묵묵히 듣고 있는데 예비동서가 눈웃음을 살살 치며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형님, 얘기 들어보니까 경기도 광주에 큰 공장 하고 계시다던데 이번 기회에 저희 남편 좀 거기 취직시켜 주시면 안 돼요? 우리 공장에 말이야? 네, 한 달에 한 300 정도만 주시면 딱 좋을 텐데 과장으로 시작해서요. 저도 다 알아봤거든요. 당돌하게 말하는 그 여자를 보며 형님과 남편이 기가 찼다고 해요. 그래서 형님께서 우리 공장은 가족 회사도 아니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턱턱 과장으로 들일 만큼 그렇게 독단적으로 경영할 생각도 없다. 그렇게 좋게 거절하셨다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자긴 그럼 누구 믿고 아이를 낳아야 하냐며 그냥 이대로 혼인신고 안 하고 미혼모 센터 가서 아이 낳고 잠적하겠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였다고 하네요.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형님이랑 남편이 올라와 저까지 호출해서 시댁에 모두 모여 상의를 했어요. 지금 막내 동생이 저 지경이 됐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겠냐고 가족 회의가 벌어졌죠. 시아버지는 예상대로 그놈 그냥 아예 호적에서 빼버리자며 뒤도 안 돌아보시고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시어머니는 발 동동 구르며 대체 왜 그렇게 인생을 말아먹고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를 어쩜 좋냐고 눈물을 흘리셨죠. 그렇게 이도저도 결론을 못 내린 채 한 달이 지났는데 갑자기 시동생이 예비동서와 아예 짐을 싸서 1톤 트럭 동행해서 시댁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본인들 사는 집 계약 끝났고 전세금 빼서 바로 카드빚 갚아서 거의 빈털털이라며 무대뽀로 시댁에 쳐들어온 거예요. 아이 낳아 키워야 하는데 돈도 없고 길에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들어왔다며 무릎을 꿇었다네요. 부부가 쌍으로 그렇게 무릎 꿇으며 제발 받아달라고 하는데 그 모습 보니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가 없었다네요. 그새 예비동서는 배가 제법 나와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볼은 홀쭉해선 머리도 푸석하고 아주 보기가 안쓰러웠답니다. 일단 밥이라도 제대로 먹이자 해서 시어머니가 한 상 가득 밥을 차려줬더니 부부가 상에 코를 박다시피 하며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그 모습 보며 그 냉정하신 시아버지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해요. 밥 다 먹고 시아버지가 시동생을 안방으로 불러 1시간가량 조용히 이야기 나누셨다네요. 시아버지가 몇 년 전에 뇌혈관 문제로 쓰러져 생사가 갈렸을 때 시동생이 병원에 찾아오지 않아 마음속으로 자식의 연을 끊으셨다 하셨어요. 그때 너무 서운했다고 아버님이 솔직하게 털어놓으셨고 시동생이 죄송하다며 울었다네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돈을 지원해주지 않아 본인도 속상했고 치기 어린 마음에 집을 나가버린 거라며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대요. 아버님이 시동생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 작정인지 그동안의 삶에 대해 반성은 제대로 했는지 엄하게 물어보셨고 다행히 시동생은 이제 아빠가 되어서 제대로 살고 싶다고 정신 차렸다면서 근면 성실하게 살 거라고 그동안 죄송했다고 무릎 꿇고 빌었다네요. 당장 집을 해주자니 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서 일단 몇 년만 시댁에서 합가하며 지내기로 했어요. 새 식구가 생겼으니 저도 시댁에 자주 드나들며 정을 붙이려고 노력했어요. 시동생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처음 제대로 봤네요. 시동생이랑 3개월 만에 만나 임신한 거라고 하던데 추측하기론 나이트클럽에서 부킹하다 만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입견 가질까봐 그냥 소개팅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대로 된 직업 가져본 적 없고 마지막으로 일했던 게 모 건설회사 경리라고 하던데 그것도 반년 정도 일하다 말았다네요. 그 외 편의점이나 호프집 전전하며 알바 정도만 한 것 같았어요. 나이도 적지 않은데 솔직히 한심하단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말은 어찌나 잘하는지 같이 얘기하다 보면 청산유수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생기면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상대방이 직접 입을 열도록 대화 유도를 잘 하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부부 연소득이 궁금했나 봐요. 저희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하더니 대화가 돌고 돌아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저희 약국 매출액과 연소득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하게 됐어요. 말하고 나서 저도 속으로 혹했고 내가 이걸 왜 말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변이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말했더니 본인도 느꼈다면서 조금 거리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한숨 쉬대요. 저희 연봉을 알게 된 후부터는 어디 식사 자리에 함께 가게 되면 당연한 듯이 계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낼 생각이긴 했지만 그전에는 계산할 신용이라도 하거나 잘 먹었다고 인사라도 했거든요. 저희가 많이 버니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도 조금씩 기분이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동서가 처음엔 시부모님은 정말 깍듯이 잘 모셨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시부모님 말고는 돈 나올 데도 없고 기댈 곳도 없다는 걸 스스로 잘 알아서인지 납작 엎드려 충실하게 며느리돌이 잘하고 지내더군요.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저처럼 선입견 갖고 동서를 대하더니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 한박 웃음도 많이 지으시고 손도 잡아주실 정도로 마음을 많이 여시더라고요. 물론 동서가 워낙 언변이 좋은 이유도 있겠죠.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 성별은 아들로 나왔습니다. 아들, 딸 구별 않고 탁 트인 가치관을 지니신 시부모님이지만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참 좋아하시더군요. 시동생네는 태도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건 비단 제 기분 탓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느꼈고 형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하게 대이을 자손을 가졌단 이야기를 수시로 하거나 거실 소파 아버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시어머님께 애플망고가 먹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동서를 보며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새 동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죠. 그래서 형님과 제가 시부모님께 조용히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아버님, 시동생네가 점점 도를 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 무말랭이가 먹고 싶으면 본인이 무치던가 사오던가 하지. 왜 올케가 그걸 엄마를 시켜? 게다가 건조기 말고 햇빛에 말리라고.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세세하게 지시를 내려. 엄마는 그걸 왜 다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난감하게 웃으시며 본인도 거절하려 했는데 워낙 말을 잘하고 다른 쪽으로 시부모를 잘 챙겨줘서 그냥 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그 이후로도 동서가 시부모님을 묘하게 조종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저희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동서가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요즘은 아이 성인까지 키우는데 3억은 든다는데 아버님은 얼만큼 사랑 표현 해주실 거예요? 돼 있는 첫 아들 손자인데 기대할게요. 하면서 눈웃음을 싹 치더라고요. 시동생은 옆에서 소리 없이 웃고 있고요. 그 모습에 시부모님이 당황하셔서 우물쭈물 하시는데 제가 다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형님이랑 남편이 왜 그걸 조부모님인 우리 부모님이 책임지냐며 자기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다. 니들이 열심히 돈 벌어 아이 키울 생각해야지 왜 부모님한테 그런 부담 드리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담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시냐면서 본인을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다 미워 보이는 거 아니냐면서 동서가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 아프다면서 배를 부여잡았고 시동생이 옆에서 동서 부축하며 응급실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난리치더라고요. 어찌저찌 상황이 정리되고 나니 진땀이 나대요. 시부모님도 점점 얼굴에 그늘이 지는 듯 하셨습니다. 시동생 부부의 낯두꺼운 짓은 점점 많아졌어요. 처음엔 합가한다고 하더니 나중엔 불편할 것 같다며 집을 따로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당장 융통할 돈 없고 그거 다 알고 들어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동생이 이랬답니다. 엄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시집살이 시킨다면서? 엄마가 밥 줄 때도 항상 눈치 준다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나한테
편의점 도시락 사달라고 부탁하더라. 그 반대면 반대지. 무슨 어머님이 동서한테 눈치를 줬답니까? 오히려 진수성찬 차려준 건 우리 시어머님인데 말이죠. 어머님이 서운하다면서 눈물 흘리셨고 그 바람에 집이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렵게 모였고 뒤늦게 가족으로 합쳐진 건데 서로 더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시아버지가 한 소리 하시자 시동생 부부가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계속 차별당하는 것 같아 외로워서 가슴이 아팠다고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런 식의 크고 작은 소동이 몇 번 있었고 차별당한다고 생각하는 시동생 부부를 달래느라 시부모님과 저희가 오히려 을의 입장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의 취직 문제로 형님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형님의 공장에 취직시켜달라는 시동생에게 형님이 좋게 거절했는데 그러면 제대로 자리 잡기 전까지 월 200이라도 매달 지원해달라고 했답니다. 아이는 곧 태어났는데 분유값도 못 벌고 아빠 노릇 못한다면서 그렇게 생떼를 부렸다고 형님이 듣다 못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네 일은 네가 좀 알아서 하라고 혼내셨답니다. 그리고 형님이 저희한테 전화하셔선 너희한테 가서 손 벌릴지 모른다고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역시나 형님 말씀대로 이번엔 저희 부부한테 연락해선 똑같은 말로 월 200씩 달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엄청 화내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이러려고 돌아왔냐고 화내니까 시동생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형, 이렇게 나오면 형한테도 불리하지. 어차피 우리한테 돈 다 올 텐데 내가 나눠주고 싶겠어?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자리 피하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시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연락하셔선 당장 본가로 건너오라 하시더군요. 약국 마감할 시간이었는데 너무 급하게 말씀하시기에